그 지금 이런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경선을 하나보다 관심을 갖는데 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 저희가 어제 수돗물처럼 오늘 노리는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엄마 어머니. 논란. 네. 엄마 논란 굉장히 큰 논란을.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윤석열 부부가 돌아오던 날 아크로비스타의 꽃다발을 건넸던 사람이 김태호 차장의 어머니였고 거기에 현수막을 달고 뭐 화환을 내고 했던 걸 주도했던 인물도 김태호 차장의 어머니 배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은 엄마한테 들은 바 없다. 이건 사실 했다는 거에 우회적 표현으로 읽혀요. 네. 아니, 약간 마마보이 같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원래 성공하려면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김건희 씨 말 잘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됐죠.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 부인 말 들어갖고 지금까지 실패한 게 없대요. 뭐 공직의 이력으로만 보면 진짜 화려하잖아요. 진짜 네. 화려하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기 엄마 말을 잘 듣겠지. 어머니 말을 듣는다. 나도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래. 잘 되려면. 근데 안 들어 애가. 아니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아크로비스타에 다른 주민들도 계시니까. 당연히요. 그렇죠. 이분들은 굉장히 언짢아했다 그러고 주민들 입주민 동의 없이 현수막을 달았다라면서 이걸 철거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김태호 차장이 지금은 뭐 엄마하고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뭔가 소통이 없었을까요? 저는 없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 관저에서 나올 때도 대학생들 도열시키고 과잠 입힌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연출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당당하게. 예. 주민들도 저희 거기가 거의 법조 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법조인 분들이나 정말 로 변호사님도 그때 말씀 주셨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딱 현수막까지 걸었더라고요. 대통령 부부를 환영한다라고. 이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됐던 겁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꽃다발을 주는 걸 보고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준비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메이크업한 거예요. 그냥 연출하고 국민 눈속임으로 했다는 게 딱 걸렸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예. 12기 동대표단의 감사를 맡고 있다는데 아파트 동대표단 감사가 뭐죠? 난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잘 저희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동마다 동마다 그 감사가 감사도 따로 있어요? 뽑고, 저희 아파트도 막 선출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아파트 안 살아요? 나 아파트 안 살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니 나 아파트 옛날에 오래 살았는데 몰라. 아파트의 동대표와 그리고 그 감사단 이게 구성을 하잖아요. 네. 굉장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뽑히는 거야? 아무나 나가기만 하면?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선거 공지하고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왜 뭐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난 그게 아니에요. 아니 뭐 하고 싶은 거야 감사를? 그럼 아파트로 이사부터 가셔야 돼요. 나 뭔가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거를 이런 권력에 좀 근처에 가보고 싶다 내가 진짜. 예전에 그 변협 대변인 할 때 제가 뵀었는데 그때도 내가 아는 대변인 중에서 짱이었습니다. 나 대변인 오래 했잖아. 네. 수석 대변인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준길하고 같이. 내가 최진영이 나의 밑이었다니까. 최진영. 내가 수석 대변인이었다니까. 이거 알아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분들이 굉장히 이거 보수 진영 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우리 대변인단이 이상한 게 나만 빼놓고 다 이상한 쪽으로 극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저는 그때는 노영희 변호사도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나 원래 보수적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건진법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건진법사는 이 정부 들어설 때부터 그 왜 인수위 시절이었나요? 그 영상이 공개됐었잖아요. 뭐 윤석열 후보 당시에 등 툭툭 두드리면서 뭐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가라. 맞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각종 이권에 개입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건진법사 이게 전성배 씨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사청탁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특히나 윤한홍 의원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었다. 그때 이천수 씨가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에 윤한홍이라는 이름이 찍히는 걸 축구 선수 출신의 이천수 씨가 봤다. 이런 보도도까지 나왔는데 건지는 지금까지 그렇다면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지난해 그 9월 말부터 12월인가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은순 씨랑 통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분이 있다고 자기가 또 진술을 했대요 검찰에다가. 근데 이 사람 무슨 사실 이 사람이 기업의 세무조사를 내가 막아주겠다 하는 문제가 처음에 윤석열 씨 초창기 때 터졌잖아요. 예.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기업들한테 경고를 내리고 건진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건진에 대한 얘기가 다 사라졌었어요. 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었고. 사실은 건진의 자리를 천공이 채웠었죠. 네, 그래서 천공이 채웠는데 천공보다 건진이 세무조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중간에 만약에 브로커 같은 역할을 했다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 천공은 좀 힘이 오히려 좀 그냥 겉으로만 하고 실제는 건진이 최고다 이랬었었는데 네. 건진이 그때부터는 사실은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었거든요. 근데 실제 자취는 감추지 않고 자기네끼리는 계속해서 뭔가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계엄이 있은 다음에 전 씨가 47분 동안에 통화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윤순 씨와의 통화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어머니. 아니 근데 명태균 씨도 자기도 그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계속 연결됐다고 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씨가 내 와이프하고 이 장인모한테 연락하지 말아라고 그때 화를 냈었을 때 예. 이 최은순 씨가 자기가 해주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말이 맞네. 당신 정말 똑똑하네. 이런 말 해줘가지고 그랬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세가 누군지를 이 건진이든 명태균 씨는 다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실세가 윤석열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나 그게 보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천공이 하도 이게 언론에서도 부각되고 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챙기는 건 건지는다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실속은. 그런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니까 돈 받고 내가 당신 공천받게 해주겠다. 윤한홍 의원이랑 잘 안다. 이게 실제로 지방선거 앞두고 또 다른 건에서도 돈을 받았다가 안 되니까 돌려주기도 했었고 그렇게 뒷사고가 나면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이런 국면이 그런데 와서 내가 또 더 드러날 것 또 같아요. 이 사람은 구속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구속영장 실질심사했을 때 다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고.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뭔가 작동했다라는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주요 포인트마다 그 최은순 씨와의 전화 통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꽤 긴 시간, 특히나 그 첫 탄핵소추 표결 전날 12월 6일로 알려져 있는데 장시간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이들은 계속 꾸준히 소통을 했을 것이고 뭐 건진이든 누구든 그 뭐 최은순 등을 통해서 뭔가 이 건에 좀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라인을 타고 다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그 라인을 타고 돈을 했다라고 줬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도 정책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뭐 비선을 넘어서 처가에 거의 포획됐던 것 같아요. 꽃다발 막 보내준 것도 김건희 씨 고모 막 이런 식이잖아요. 친인척들이 등장하잖아요. 무슨 고모까지 등장합니까? 이게 대단히 괴이한 정권이었다. 근데 진짜 자기 본가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윤 씨가 없잖아요 지금. 윤 씨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괴랄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괴랄하다. 그러니까 뭔가 괴이하고 지랄 맞다 이런 거요? 근데 그 뒤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래도 괴랄이 무슨 뜻이에요? 뭐 이게 괴상하다라는 뜻의 뭐 신조어 같은데 뭐 이런 표현들을 댓글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표현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가 쪽이라고 이름 나오는 건 이미 고인되셨지만 그 아버지 말고는 이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친가 쪽 원래 남동생도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 자제분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되게 공부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다 알아요? 나 원래 소식이 많아요. 소식통이. 그 혹시 근데 내가 물어봤는데 그 조카가 우리는 그래도 삼촌네하고는 연락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삼촌하고 연락은 안 해도 삼촌이 파면당한 건 되게 분노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친가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외가라고 하면 처가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 같으면 야 니네 처가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렇게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원래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원래 윤석열 씨 모친이 대단한 치맛바람을 많이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네, 엄청난 분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결혼 못한 것도 엄마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선을 보는데 만족을 안 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어떻게 김건희 씨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지 이상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엄마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조용해졌어요. 엄마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친가의 누나에게 잠깐 그때 한번 그때 김만배 씨 집 사준 것 때문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뭐 형제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죠. 없어요. 네. 우리는 노영이가 없으면 도대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냐는 거지. 못 얻습니다. 나한테 명문대 다녀요 그 조카는. 해외 명문대. 그거 어떻게 깨알 정보네요. 뭐 학잠 입고 다닌대? 과잠. 네. 아니 걔네는 과잠 안 입고 다녀. 네, 그렇군요. 대단한 정보입니다. 그때 절연설까지 나왔었어요. 그 조카 얘기 내가 들어보니까. 어찌 됐건 그 처가 쪽 뭐 장모 혹은 뭐 처남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라인들이 주로 이 윤석열 부부를
위세를 안고 무언가를 진행했을 그렇죠. 것 같다. 실제로 같이 공동 운영을 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예. 참고로 괴랄하다는 괴이하고 악랄하다의 예, 표준 찾아보셨어요? 말입니다. 네. 네. 정보를 저도 드려야 되고 야, 이 조합 너무 드리고 좋다. 싶어서요. 이 조합 좋다. 와 최고다. 아, 이 조합이야. 와.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 정리를 해주셔. 아니 장현미가 대단하다.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홍사원에 같이 나가거든. 둘이 수요일마다. 예. 나랑 둘이 짝꿍이야. 어. 거기서 안 그래. 거기서는 또 되게 착한 척하고 홍사원이가 무슨 말해도 다 들어주고. 아, 여기서 뭐 못된 척합니까? 그건 아니. 착한 척은 아니고 착해요. 근데 오늘 아주 괜찮네. 아, 네. 악랄하다래. 근데 예. 그게. 아, 괴상하고 악랄하다, 네. 괴랄하다. 오늘 괴랄하다. 저 썸네일에 괴랄 좀 넣어줘요. 뭐 참. 장현미 한 건 했어요. 네, 재밌네요. 훌륭해요. 그- 이제 그만하지. 이제 시간 다 됐어. 이제 뭐 집에 바빠요? 가야 되나요? 나 바빠요 지금. 뭐 아까 서면 써야 된다며. 오늘 서면 내야 돼. 마지막 날이야. 참고 서면 답변 써야 돼. 방송에 그래도 편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도 뭐 준비한 게 있고 하면은 마무리를 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요. 끝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어찌됐건 불구속 상태니까 뭐 누군가를 만나는 데는 제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없죠. 뭐 그러면 전한길 아까 말했던 뭐 배우철, 그럼, 김계리 뭐 등등 꾸준히 만나면서 무언가를 도모할 거라고 보세요? 예, 당연히 도모하겠죠.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겠죠. 나는 김계리 변호사를 여기서 포인트로 좀 주목하고 싶어요. 김계리 변호사가 그때 윤석열 씨 파면 대해서 이제 관저로 돌아오던 날, 예. 마중나 날. 풀 메이크업하고 높은 하이힐 신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지하로 내려갔는데 옆에 이제 경찰들도 쫙 있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다 자기 알아보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죠. 그러더래요. 응원하는 소리도 막 너무 나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서 있었대 일부러 그 사이에. 그래요. 일부러. 그러려고 회의를 했나 봐. 왜냐하면은 그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서 윤석열 씨를 만나고 나왔는데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나왔대요. 그러더니 지하로 와가지고 괜히 서서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대요. 큰 볼일 없는데 그냥 거기서. 그래 보였다고. 아니 볼 일이 자기는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그런 어떤 응원받고 지지받고 관심받는 걸 조금 너무 행복해하는.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정치 이쪽으로 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김계리 완전 정치 변호사는. 꿈나무로 예. 보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올드나무를 합시다. 그러니까 꿈나무는 무슨. 지금 이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그 탄핵 상태를 계속 뭐 말하자면 탄핵 반대하고 뭐 집회에 나가고 아니면 그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이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거예요. 그 예. 직업윤리를 전 진짜 저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사실상의 본인의 정치적 홍보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죠? 뭐 됐습니다라 그랬죠. 김결이 계몽? 씨가. 아 계몽 됐습니다. 나뭐 됐습니다. 나는 세됐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 나는 또 세됐다 이런 거. 또 본인은 험한 말 안 하고 나한테 시키는 건 줄 알았어. 맞아 그런 게 좀 여기라서. 있어.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답답하게 막 그래갖고 못 참고 내가 먼저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게. 오케이. 아니 근데 그거 되게 나쁜 변론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 홍보엔 도움이 됐으니까 저는 진짜 변호사 직업윤리 저버렸다고 아니 그리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마이너스가 작용했을 됐죠. 거예요. 네. 네. 꼬인 거지. 아무튼 두 분과의 방송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조합 여러 차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이 함께 계실 때 다른 분들은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예. 자, 오늘도 일부 진행되는 동안 슈퍼챗 01퍼기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 진짜 여기는 근데 대화도 빨리빨리 안 올라오고 슈퍼챗도 한 분밖에 안 보내주시고 좋아요도 안 늘어나고 2,000명밖에 안 보고 야 지금도 줄어들었어. 이거 되게 이상하다. 나 이렇게 조금 보는 방송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겨레 특히 이 특징인 것 같은데 되게 점잖네 사람들이. 점잖고 이렇게 동접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훗날 조회수로 폭발을 시켜드립니다. 아니 그럼 둘 다 하면 좋잖아. 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거 볼 게 많거든. 아 그래요? 아까도 여기 앉아가지고 홍사훈 얘기 했잖아요. 그건 장유미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자 여러분 홍사훈 쇼 좋죠. 매불 쇼 좋잖아요. 경향 TV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왜 시간 이렇게 잡았어요? 본인들이 몰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도 장이 섰습니다. 한겨레 TV에도 장이 섰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 노영희 장윤미가 재밌게 해드립니다. 많이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노영희 장윤미 두 분의 변호사께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